네, 안녕하세요. 하부타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하부타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하부타 방송을 시작한 지 딱 14일날 시작했기 때문에 일주일 돼갑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길게 느껴지죠? 제가 유튜브 방송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네요. 네, 제가 하부타 시작합니다 하고 인사만 드려놓고 또 계속 우리 딸의 콜라보 강의 영상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부타가 무엇이고 또 왜 하부타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또 그러면 우리 가정에 하부타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오늘은 짧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하부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부타란 용어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시죠? 네, 맞아요. 하부타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하벨이라는 뜻입니다. 하벨이라는 뜻은 짝. 예, 짝이라는 개념이고요. 왜 짝이 필요한지, 왜 하부타의 짝이라는 게 의미인지 차츰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종교가 뭘까요? 종교가? 네, 유대교입니다. 자, 유대교는 구약하고 신약 중에 구약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하고 하부타하고 무슨 상관이지? 네, 상관이 많죠. 왜냐하면 구약의 한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가정이나 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또 구약의 말씀에 적용시켜서 새로 만들어낸 이야기, 그들의 지혜에서 뭐가 있을까요? 네, 막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들립니다. 탈무드라고. 네, 좋습니다. 네, 자, 하부타는 유대인들이 구약과 탈무드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하벨의 짝이라고요? 네, 맞아요. 자, 혼자 공부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 한 문장 또는 성경 한 말씀을 자, 궁금한 걸 짝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짝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내가 질문을 할 때도 이 이야기가 궁금해서 질문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친구의 생각을 들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자, 다시 말하면 하부타는 내 생각에 친구의 생각을 더하는 think 플러스. 친구가 나의 스승, 친구가 나의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존재. 자, 친구하면 우리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 친구하면 또 경쟁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하부타에서는 친구가 나의 스승, 나의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존재. 자, 그래서 하부타는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토라를 구약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약과 탈무드를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유대인들의 하부타라는 공부법, 독서법을 한국에 도입을 하실 때, 전성 교수님이 도입을 하실 때 종교하고는 무관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토론의 힘을 길러줄까? 어떻게 하면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에 토론의 문화나 토론의 습관들을 키워줄까? 라고 고민해서 들어온 게 공부법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 학교 공교육에 하부타라는 교육법이 들어온 이래로 가장 많이 공들였고 가장 많이 활동을 했던 것이 학교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 국어 교과서 전반적으로 교과서들이 질문을 생각해보고 질문으로 생각 나누기 해보고 나하고 다른 친구의 질문을 추천하고 서로 또 빛내주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지금 수업 내용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다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하는 걸 귀찮아하는 애들이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아마도 학교 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점점 질문하는 게 없어지고 그냥 듣는 게 편해지고 물어보면 몰라요. 귀찮아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교육은 그래도 뭔가 모둠으로 토론하고 생각 나누기가 있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어쩌면 조금 더 일방적인 수업을 듣는 방향의 일방적 수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걸 암기하거나 쓰거나 이렇게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힘, 누군가 논증하는 힘, 토론하는 힘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버타 교육이 우리 교육에도 전반적으로 좀 잘 안착이 돼서 수업이든 학교 현장이든 또는 사회교육이든 또는 가정에서도 이 하브르타 교육법, 독서법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학교는 우리 선생님들이 무척 애쓰고 계세요. 책들도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가정교육이죠. 저희 하브르타 부모교육 연구소 저 소장은 교육의 출발도 부모교육이고 끝도 부모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그럼 하브르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근데 어머님들이요 질문 참 많이 해요. 어떤 질문? 숙제했니? 영어 숙제했니? 일기 썼니? 가방 챙겼니? 이런 질문을 무척 많이 해요. 그런데 어쩌면은 일상하브르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텍스트하고 질문하고 사고 확장도 중요하지만 일상하브르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기회를 하는 거죠. 일상하브르타가. 근데 일방적으로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널 제일 사랑해? 엄마.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시키는 대로 해. 아이의 생각이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저 나를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넌 실패하지 않아. 이런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일부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많이 해야 되냐면요. 우선 일상하브르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우리 딸은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엄마도 그거 알면 엄마도 같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일까? 엄마가 우울한 모습 보니까 엄마도 살짝 우리 우울한 기분이 뭔지 궁금해지네. 엄마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라는 그런 자기 감정을 물어보는 거.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무슨 일인지 같이 얘기해 볼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2가 뭐라고 하죠? 누가 무서워서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며요? 그런 굉장히 유머러스한 얘기가 뭐예요? 중2들이 엄마랑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엄마들이 그런 애들을 또 좀 어려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하면서 나오는, 그쵸? 관계가 막 틀어지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저놈 너무 무섭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데 실은 일상하브르타가 잘 된다면 그거는 글쎄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내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연스럽게 늘 표현하는 훈련을 한다면 어때요? 소통이 원활하겠죠. 비가 오는데 내가 왜 우울하는지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고, 친구가 나한테 뭔가 조금 얘기했지만 나는 왜 화가 이렇게 막 폭발하는지 얘기하고, 그럼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나누고 소통하고 또 나를 이해해 주거나 아니면 또 이해를 시키려고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실은 이 안에 쌓인 갈등이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묵은 감정들이 쌓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가정 안에 토론 이런 문화보다는 서로 소통 문화, 하브르타를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소통하고 생각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그럼 부모하고 아이하고 관계가 잘 되면 그것이 바탕이 돼서 어떤 걸 해도 효과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쌓이며 부모가 하는 말에도 당연히 그거를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사춘기 때 엄마들은 가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요즘 거의 뭐 사춘기야. 거의 미친 애야. 나 지금 감당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에 쌓였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이제 어떤 그 해결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뭐 독서법, 토론법 뭐 이런 거는 뭐 최고의 공부법은 차츰 제가 나중에 하나씩 해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하브르타를 통해서, 일상 하브르타를 통해서 가족이 소통하는, 네, 이런 그 가족의 문화나 환경 또는 그 대화법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래로 그러면은 우리 하브르타는, 자, 유대인들은 토라나 탈무드가 텍스트였다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브르타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텍스트가 많다는 거예요. 메로는, 자, 유대인들 3000년 동안 스토리로 가르쳐라가 뭘까요? 스토리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뭐 책, 전래동화, 창작동화 또는 뭐라 그럴까요? 뭐 인문고전, 자, 인문고전은 옛날에 살았던 선현들이 살았던 어떤 문화, 뭐 어떤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폭넓게 생각한다면 세상의 텍스트는 그냥 널려 있어요. 모든 게, 자, 지나가다가 간판 한 줄도 텍스트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의 한 행동들이 텍스트가 될 수 있고, 어떤 벌어진 상황이 텍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브르타가 뭐 텍스트가 꼭 있어서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의 이야기나 상황 갖고도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얘기 나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개념이나 가치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간단한 예로 이런 거죠. 뭐 스토리를 가르쳐라. 삶 속의 이야기.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야기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있죠? 매일 집으로 배달되는 신문도 있죠. 좋아요. 신문. 어제까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따끈따끈한 이야기들. 그게 바로 스토리죠. 삶의 이야기죠.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잠깐 5분, 10분 이렇게 얘기 나눈다면, 자, 그 아이들이 그게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자, 그것도 지속성으로. 자, 그렇게 뭔가 꾸준히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아이들은 어떨까요? 삶을 이야기해야 돼요. 세상을 믿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왜 사회 전반에서 이런 일들이 서로 갈등 관계로 이어지는지 알게 되고, 자, 우리가 또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에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 위해서 생각을 보태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생각하는 힘, 제가 두 번째 쓴 책이 생각의 근육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생각에도 근육이 있어요. 자, 매일매일 늘 생각하고 뭘 고민해보고 한 아이들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귀찮아하고 질문하는 걸 불편해하는 애들하고는, 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삶의 주인이어야 되는지, 내가 얼만큼 주도적으로 삶의 주체가 돼야 되는지, 그 차이가요,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하브르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여기 김금산의 하브르타 유튜브 방송에서도 어려운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아주 쉬운 거, 그냥 간단한 거 갖고도 하브르타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아주 긴, 이게 긴 뭐라 할까요? 장기 레이스예요. 긴 뭐라 할까요? 달리기라고 해야 될까요? 천천히 마라톤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긴 마라톤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런데 어때요?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보고 생각하고 자극받고 고민하셔야 돼요. 어머, 이 교육 너무 좋아. 그런데 하루 이틀 뭐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면요, 결국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생각의 근육을 매일매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매일매일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보세요. 야구선수가 한 시즌을 그냥 방망이를 막 휘둘려서 막 홈런 날렸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 몸을 고스란히 갖고 다음 시즌에 가서 다시 이 몸을 보존을 잘해서 다음 시즌까지 갖고 있다가 그때 다시 방망이를 휘두르면은 홈런 계속 날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닌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자, 이 시즌이 끝났어요. 그럼 그 운동선수는 어떻게 해요? 다음 시즌까지 다시 엄청난 피난을 훈련해요. 전지훈을 통해서. 자, 우리 가끔 TV에 보시죠. 막 땀이 비 오듯이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시죠. 그런 열정과 정성과 매일매일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다시 신체의 근육을 만들어서 다시 홈런을 멋지게 날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매일매일 생각하는 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조금 하다가 잊어버리고 나른해지고 잊혀지고 이러면 다시 생각하는 힘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브루타의 생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 지속성입니다. 하브루타의 생명은 지속성이다. 그래서 이 방송에 매일 들어오셔서 자극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뭐 어떤 텍스트나 제가 어떻게 조언을 드리는 거 아니면 내용을 안내하는 것들을 늘 같이 집에서 실천하시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분이나 또는 부모도 같이 성장해요. 하브루타 교육은. 자, 특히 하브루타 부모 교육은요, 부모가 성장하고 부모가 달라져요. 자,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모 교육은 있지만 자녀 교육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성장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성장하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늘 부모님들이 이 유튜브 방송에 오셔서 그 자극 받으시고 다시 실천해 보시고 자녀들도 함께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또 같이 실천하시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하브루타 나 알아. 네, 맞아요. 대한민국에 하브루타 아는 분 너무 많으세요. 하지만 진짜 아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실천했을 때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루타를 제대로 아시는, 실천하시는 우리 하브루타 가족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영상, 네 번째 영상 계속 찍을 때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하브루타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자, 이제 오늘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송을 열심히 지켜봐 주신 우리 하브루타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